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학계의 명저저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책을 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전략적 무역 정책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반도체 전쟁이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다 하는 것들이 전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과 아주 깊숙이 관련이 있답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기에는 모든 나라가 서로 문을 활짝 여는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을 딱 보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기 나라 기업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단 말이죠.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자유무역이 좋다는 건 다 알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오늘 제 설명을 쭉 따라오시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보자 한번 볼까요? 먼저 교과서 속 자유무역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뭔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전략적 무역 정책이 대체 뭔지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겁니다. 이어서 왜 그렇게 초기 시장을 먼저 차지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정부가 나섰을 때 장점과 단점은 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역이라고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살벌한 국제 경쟁, 특히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역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전통적인 자유무역론은 뭐죠? 각자 잘 만드는 거 만들어서 바꾸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야말로 상생의 게임으로 봅니다. 근데요, 오른쪽의 전략적 무역 정책은 시각이 아주 냉정해요. 특히 항공기나 반도체처럼 전 세계에서 몇몇 거대 기업이 시장을 다 먹고 있는 산업에서는 한 나라가 이익을 보면 다른 나라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지로섬 게임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보는 거죠. 내가 이 파이를 한 조각 더 먹으려면 누군가는 그만큼 덜 먹어야만 하는 그런 살벌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관점이 되게 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그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치 정부가 스포츠팀 감독처럼 얘가 우리 팀 에이스다 하고 콕 집어서 키우는 그런 느낌 같아요. 오,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맞아요.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듯이 정부가 특정 산업에서 우리 국가대표 기업,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는 정책, 바로 그겁니다. 자,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려볼까요?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는 건요, 항공, 반도체, 조선업처럼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곳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자국 기업을 아주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경쟁국 기업을 따돌리고 시장을 먼저 차지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초과 이윤을 우리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굉장히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 산업에나 다 이렇게 개입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는 아주 특별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사실상 모든 걸 가져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점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산업들이죠. 이런 전략이 통하는 산업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공장 하나 짓는 데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둘째,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개당 생산 단가가 뚝뚝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셋째, 전 세계에서 정말 몇 개 안 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넷째, 일단 살아남지만 하면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니까 엄청난 초과 이윤을 거의 독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가 바로 이 항공기 산업입니다. 옛날에 세계 대형 여객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배가 아팠겠죠. 자, 이건 마치 두 명의 플레이어만 있는 게임 같은 거예요. 유럽연합정부가 좋아, 우리가 먼저 진출해서 시장을 뺏어오겠다고 선언하면서 에어버스라는 회사에 정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은 겁니다.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내 전략을 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보잉은 더 이상 혼자서 시장을 독점할 수 없게 됐고, 에어버스는 보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세계 시장을 딱 둘이서 나눠먹고 있죠. 교수님, 에어버스 사례를 들으니까 정말 솔깃하긴 한데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특정 기업 하나만 콕 집어서 밀어주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만약에 정부가 지원할 산업을 잘못 고르면 어떡하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너네 반칙이잖아 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요? 듣다 보니 좀 위험한 도박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야, 지금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논쟁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에어버스처럼 성공하면 정말 달콤한 열매를 얻지만 실패하면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정부 지원의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우선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성공만 하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초과 이윤이 세금이나 배당 같은 형태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국민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또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하나가 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연관 산업 기술력까지 함께 쑥쑥 크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고요.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강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상대국의 보복이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상대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당연히 똑같이 보조금을 주거나 우리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보복에 나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무역 전쟁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에요. 1980년대에 일본 정부가 차세대 TV 기술로 아날로그 방식인 하이비전을 엄청나게 밀었거든요. 근데 결국 세계 표준은 디지털 방식이 되면서 그 막대한 투자금을 그대로 날려버린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과연 정부에 앉아있는 관료들이 미래에 어떤 산업이 뜰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거죠.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려서 엉뚱한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시장의 변화를 잘못 읽어서 이미 저물어가는 산업에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인 정말 위험한 도박인 셈이죠.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건가요? 정답이 대체 뭐예요? 하하, 경제학에 만약 정답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요, 각 나라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아주 치열한 선택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간섭이 없는 자유무역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나라의 핵심 산업이 무너지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론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현대 글로벌 경제의 치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도체나 항공기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자유무역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 둘째, 정부가 특정 산업을 밀어주는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은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지만 실패 위험도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은 자칫하면 국가 간의 이익을 둘러싼 치열한 게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건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하면서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과연 이 선택은 올바른 방향일까요? 10년, 20년 뒤에도 이 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